다들 데이 하워! 어서오세요. 자, 어떻게 시작해볼까? 오늘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막 정치랑 관련된 건 없고 그냥 중국의 사회 현상과 중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오늘은 가벼운 주제. 가볍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도 가벼운 편이야. 웃기는 편이고 가벼운 편이에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이게 좀 지난 기사인데, 중국에 옛날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죠.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 한 4개월 전쯤에 이런 기사가 한 개 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런 통지를 한 게 내요. 통지서를. 이게 통지서가 무슨 뜻이냐? 이 통지서의 뜻은 어떤 회사에서, 무슨 회사냐면 어떤 화학 회사야. 화공그룹인데, 산동 쪽에 있던 한 회사예요. 공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지. 모든 미혼 직원에게 순티엔 화공그룹은 근면, 선행, 충, 효, 인의 정신문화를 추진합니다.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어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것은 효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혼 직원 28세부터 58세까지 이혼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낳아 국가의 기둥이 되고 사회에 공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결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불충이며,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인을 걱정시키는 것은 불효이다. 스스로 연애를 여러 번 했으면서도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 불임이며, 동료들이 충고를 듣지 않아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불의이다. 현재까지 미혼인 직원에게 알립니다. 본 공지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결혼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분기 내에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 개인이 반성문을 작성, 2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심사 실시, 3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개인은 퇴직해야 합니다. 만약 3분기 말까지 결혼,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담당 부서 회사 사무실 인사부.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사가 심지어 여기 대기업이야. 산동 순티엔 그룹인데 대기업이에요. 니들 올해 안으로, 이게 한 올해 초에 나온 기사거든요. 올해 9월 30일이 되기 전까지 니들 결혼 안 한다. 잘라버리겠다. 왜 이런 재밌는 일은 중국에서만 생기는 거야? 야, 한국의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에서 올해 3분기 말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싱글의 직원 여러분, 28세에서 58세까지 이혼자 포함입니다. 만약에 올해 3분기까지 결혼을 못하면 사표 쓸 준비하십시오. 자르겠습니다. 이런 공지를 삼성과 현대나 SK나 이런 데서 이런 공지를 내면, 와, 진짜 난 이 기사를 보고 진짜인가? 이거 진짜인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도 살짝 화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더 화제가 돼. 이 당시 이게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차이나 타임즈 기자가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확인했고, 업체 측은 해당 공지를 철회했습니다. 인사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공지 모든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정부에서, 야 니들 미쳤어? 중국 정부에서마저도 이 회사 미친 거 아니야? 이 공지가 퍼지자마자 당연 중국의 SNS는 폭발을 했죠. 야, 회사가 이제 마음대로 직원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수 있는 거냐? 야,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혼자 있는 것도 회사 허락 받아야 되는 거야? 와,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사회에 내가 지킬 게 너무 많은데, 제약이 너무 많은데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제약 받아야 돼? 씨. 야, 이러다가 다음에는 애 낳는 날짜까지 정해주겠네? 자, 또 네티즌들의 반응. 야, 이딴 미친 회사는 빨리 문 닫아라. 저 제정신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 안 하는 거는 회사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때문이야. 상관하지 마. 당연히 한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문제는 그걸 누가 상관을 해. 상관해서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얘네들 진짜 최고다. 조롱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업의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출산을 걱정하다 보니 이런 압박이 이제 기업 단위로까지 번져버린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아이를 낳아라, 결혼해라 라는 국가의 구호가 이제는 직장 생존 조건으로 바뀌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미혼으로 사는 건 이제 정치적 불충, 사회적 범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커지자 여기 지방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죠. 그리고 지방 정부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화학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공지를 내려라라고 통보를 했고, 시정 조치를 정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이 회사가 수닝 그룹이네. 산동 수닝이네. 이거 유명한 기업이에요. 대기업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대기업이야, 그냥 대기업.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 사건이 이제 좀 이렇게 너무 화제가 되고,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개인의 자유, 개인 혼자 있는 거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노동조합에서 결혼 출산 질문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금지령이 참 많아요. 금주령 얼마 전에 떨어졌죠. 여권 회수령까지 떨어졌죠. 출국 금지령, 그 다음에 은행에서 현금 뽑아가는 거 금지령, 이런 것도 떨어지고, 금지하는 게 많아. 참 다양해. 이번엔 뭐가 떨어졌느냐, 결혼 출산 질문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업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어떤 지침이냐, 여성 구직자에게 결혼 여부나 출산 계획을 묻지 말라. 면접할 때 그걸 아예 그냥 묻지 말라고 노동조합에서 금지령을 내립니다. 왜 이런 지침이 내려왔냐, 중국은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역설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는 결혼 출산 여부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되게 결혼 안 했다고 언제 시집 갈 거냐, 이런 걸 묻거나, 결혼했다고 하면 곧 출산 휴가 쓰겠네, 그런 이유로 이제 탈락시키고, 이런 관행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막고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더 미루게 만든다라는 지적이 컸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에게 공식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제서야 중국의 네티즌들이 반응이 긍정적으로 돌아왔죠.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질문 금지시켰구나. 면접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바로 그거였다. 여성 차별이 줄어들면 오히려 결혼과 출산율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즉 올해 한 해 한쪽에서는, 한 지방에서는 기업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하면 잘라버린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결혼과 출산 여부는 묻지도 말라라는 이런 지침이 동시에 있었던 그런 해예요. 2025년 아직 꽤 오래 남았는데, 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 뭐로 평가되냐면, 중국 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두고 두 개의 상반된 압박과 완화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애들을 너무 안 낳아요. 중국이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율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이따가 수치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이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겠다, 역전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2025년 6월에 스촨성, 사천성이 발표한 한 정책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결혼휴가.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여러분들 중국에서 결혼휴가가 기존에 5일밖에 안 됐던 거 알아요? 여러분 결혼휴가 며칠이에요? 회사마다 물론 좀 다르겠지만 결혼휴가 보통 며칠입니까? 중국에서는 기존 결혼휴가는 5일이었대. 그리고 출산휴가가 60일이었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이었대요. 한국은 결혼휴가가 보통 7일이라고요? 출산휴가는, 한국의 출산휴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아니에요, 한국은? 제가 아는 회사에 어떤 직원분, 제가 아는 지인들인데 출산한다 그래가지고 출산휴가 막 6개월 갔다 오고 하던데? 여자는 1년이에요? 그렇죠. 여자는 1년이고 남자가 6개월이야. 제 아는 남자가 공무원인데 6개월 출산휴가 갔다 오던데? 육아휴직. 예. 남자도 지금 1년이에요? 내가 아는 그 친구는 6개월을 갔다 오더라고. 1년으로 늘었다고? 중국이 확실히 짧네. 여러분들, 중국은 기존의 결혼휴가가 5일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파격적으로 25일로 확대. 25일. 스촨성의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출산휴가가, 여자의 출산휴가가 60일이었대. 애 낳고 2달 뒤면 출근을 해야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번에 5개월로 연장. 150일.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엄청 파격적인 거야.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남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한 달. 육휴가 한 달. 한국은 지금 1년이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진짜. 중국에서는 이 정도가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그게 뭐야? 근데 기존에 있었던 수치 들으면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잖아요. 와 진짜 짠하다. 안쓰럽다. 결혼휴가 5일에 출산휴가가 60일? 야 그럼 애 낳자마자 2달 뒤에 바로 출근해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육휴 20일이야 20일. 근데 여기서 요렇게 늘린 게 지금 중국에서는 파격적이라는 거야. 난리 났어. 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느냐? 여러분들 지금의 중국의 합계 출산율 1이 깨졌어요.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뭐냐? 아니 이건 너무 사회적으로 결혼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요할수록 난 더 안 할 거다. 더 반감이 든다. 이런 반응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뭐 결혼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와 이거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려 그랬는데 와 휴가 더 오랫동안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요 정도만 바꾸어줬을 뿐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와 이거 짠하다. 이게 파격적인 거야? 와 애게 뭐 육휴 고작 20일밖에? 지금 한국의 남자들도 육휴 1년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을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중국 애들이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배가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요 정도만 고쳐줬잖아? 긍정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냐? 와 이 정도면 결혼해볼만 하다. 휴가가 25일이라니 신혼여행 길게 다녀올 수 있겠다. 너무 좋다. 사천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들도 빨리 따라해야 된다. 물론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휴가가 늘어난다고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출산 양육 비용 부담이 그대로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죠. 어느 나라나. 나라가 뭘 해줘도 항상 불만인 사람들. 부족하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그 노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숙하는 사람들. 근데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보조금이 한 달에 어떤 사람들은 뭐 100만 원 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뭐 150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만 130.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그걸 못 받으니까 일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노숙자로 사는 거야. 그 돈으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도시락 사 먹고 매춘이나 하고 그거 한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야기에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요 지금 중국의 최저 월급이랑 비교하면 지금 중국에서 평균 월급이랑 비교해도 이건 높은 임금이거든. 130만 원이라 치자. 130만 원이 제일 많았어. 130만 원이라 쳤을 때 중국 돈으로는 약 7천 유엔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월급이 평균 2, 3천 유엔이야. 3천 유엔이야. 한국에서는 일을 안 해도 그거의 2배 이상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아. 일도 안 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소주 처마시고 담배 처 빨고 있고 그래도 부족하대. 야 사회가 불공평하대. 더 나와야 된대. 더 받아야 된대.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얼마나 좋아. 일을 안 해도 120을 받을 수 있는 100만 원 넘게 나오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는 건 진짜 없으면서 진짜 만약에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인정이야.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어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 집안들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그 집 자식들 학교 갈 수 있게끔 기초생활수급자 그거 정정당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근데 그 대부분의 그 기초수급자 생활자분들 보니까 몸이 건강해. 신체가 너무 건강해 애들이. 힘도 넘쳐. 힘도 넘치니까 막 노숙자들끼리 겁나 싸워 막. 노가다 얼마든지 뛸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 걔네들한테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얘기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사회야. 그런 지원금이 중국의 일반 월급보다 세다니까. 2배 이상이라니까. 아무튼 중국도 뭐 이렇게 개선을 해줘도 부족하다. 이걸로도 부족하다. 더 늘려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부에서 정책이라든지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지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계속 이걸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건드리냐냐. 자, 여러분들 2024년 중국의 결혼 건수는요 610만 건입니다. 심지어 전년 대비 이게 20% 감소된 거예요. 1986년 이후로 최저치고 1986년 이후로 최고치일 때는 1년에 2천만 쌍 이상이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610만 건, 2023년보다 20.5%가 감소됐고 2025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500만도 찍기 힘들 거다라는 지금 통계가 있는데 이거는 2025년이 다 지나가 봐야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2024년 결혼한 커플 수가 610만 건인 반대에 동기간 이혼 건수가 262만 건입니다. 지금 이혼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예요. 그런데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건수는 늘고 결혼 건수는 줄어드니 이러다가 역전하겠다 이거야. 이게 지금 중국 사회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뭐 600만 커플이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600만 커플이 결혼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애를 낳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럼 600만 커플이 결혼을 했으니까 애가 600만 명 나오느냐? 아니라니까. 이 중에 딩크족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애들을 안 놓으려 그래. 왜? 중국 젊은이들, 요즘 세대들이 머리에는 이미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얘를 최고를 먹이면서 최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시켜놨는데 애가 졸업하자마자 배달한다. 애가 졸업하자마자 실직자다.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키우고 나보니까 이 사회의 개돼지였다. 소와 말이 돼가지고 진짜 노예처럼 일을 하더라.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 절대 안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025년 상반기 분위기를 봤을 때 대략 이혼 건수가 133만 명이라고 합니다. 133만 커플. 그리고 중국 법원에서 판결 중에 이혼의 다수는 여성이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참 이 사회가 모순인 게 결혼하려는 것도 여자들이에요. 중국 사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시장에 나와보면 남자 한 명에 여자 20명, 남자 한 명에 여자 50명 이런 비율까지 올라간 도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결혼 안 할라 하는데 지금 결혼을 제일 원하는 거는 중국의 여자들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이혼을 제일 원하는 것도 여자들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혼법이 물론 뭐 이거를 개선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자들한테 제일 불리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여자들이 아예 대놓고 집, 차, 그 다음에 사일리, 그 다음에 은행에 은행 잔고, 그 다음에 나한테 줘야 되는 싼진, 삼금, 금목걸이, 뭐 금팔찌, 뭐 금반지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대부분이 남자가 다 돈 쓰는 거예요. 남자가 집도 해야 되고 차도 해야 되고 그 집안한테 자일리도 줘야 되고 자일리가 보통 막 5천만 원에서 1억.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해봤자 결혼을 해도 손해가 없다 이거야. 그런 호구를 물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 남자들도 중국의 남자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한다 하면서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런 커플들이 많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혼을 원하는 거야. 근데 이혼을 원하는 것도 여자. 왜? 이혼하면 남자가 거의 다 뺏겨요. 애까지 있으면 양육비도 다 줘야 되고 그 대부분 이제 양육권은 여자가 가져가고 양육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절반 이상 뺏기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여자들은 이혼한데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요즘 중국에 어떤 사회적 인식이 유행을 하고 있느냐.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스물스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이혼을 했다. 이혼은 금기였지.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하면 안 되지. 왜 이혼을 해? 이혼은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 여러분들 중국에요. 이혼 예능 진짜. 한국도 이혼 관련된 그런 예능들이 엄청 뜨잖아요. 중국에 이혼 관련된 예능이 난리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혼 프로그램이 再见爱人 영어로 뭐 See You Again이라고 하는데 이런 TV쇼가 있대. 지금 이미 시즌 4까지 나왔어. 시즌 4까지 나왔는데 중국에서만 지금 토탈 클릭 수가 25억 뷰야. 25억 뷰.
그러니까 그 뜻은 즉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웬만하면 없다 그런 TV쇼예요. 여기는 어떤 걸 하냐면 진짜 이혼 위기에 서 있는 부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쪽에 뭐 어디 별장이나 물 좋고 경치 좋은데 그런 데 데려가서 거기 별장 안에서 한 3주인가 아니면 뭐 한 달인가 18일 동안을 거기서 같이 함께 살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18일을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결혼을 유지를 할 거다. 혹은 이혼을 할 거다. 근데 거기서 이혼을 선택하는 커플들도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 TV의 분위기가 이혼을 한다는 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혼은 서로의 새로운 시작이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이혼은 아름다운 거다. 약간 이런 포장이 있나 봐. 그러면서 점점 사회적인 인식이 이혼은 흠이 더 이상 아니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거야. 이러면서 여자들이 이혼하려고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중국 사회가 참 극단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리얼리티 쇼가 이혼이라는 금기를 희석시킴으로 불행한 결혼은 끝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검색해가지고 한번 봤거든. 진짜 정말 드라마틱한 사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은 진짜 이 부부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커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인식이 좀 그래도 좀 됐잖아요. 중국은 요즘 그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 이게 참 웃긴 게 유행이 한국을 타고 나면 중국이야. 이런 것도 유행이 넘어가나 봐. 물론 좋습니다. 이혼이 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도 뭐 있죠, 사회에서.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이혼은 흠이 아니다라는 거는 진짜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말일 뿐이지 실제로 각자 마음속에는 이혼은 여전히 흠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잖아. 누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데 이혼은 마음속으로는 다 흠인 걸 알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요즘 무슨 흠이에요. 에이, 이혼은 뭐 흠도 아니지. 요즘 갔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각자 마음속으로는 다 알잖아. 흠이야. 진짜 중국에서 이 방송이 지금 나온 이후로 총 조회수가 25억 뷰뿐만 아니라 웨이보에서는 이거 관련된 이건 뭐 토론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이 프로그램 관련된 커뮤니티가 100개 이상이 생겨났어요. 근데 진짜 이게 과연 나중에 중국 사회에 어떤 뒷일을 가져올지는 지금 몰라요. 자, 전문가들이 분석도 한번 보자면 후단大学 사회학 대학 사회학부 교수는 하는 말이 이 프로그램의 중심 메시지가 감정을 요구하되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공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국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서 칭슈价值라고 있어요. 정서적 가치, 감정적 가치.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샤넬백을 한 개 해줘요. 그건 경제적 가치잖아. 중국은 지금 경제적 가치는 기본. 당연히 남자가 집 해오고 차 해오고 차일리 주고 결혼 지참금 내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다 해오고 경제적 가치는 기본이고 감정적 가치, 정서적 가치 이것까지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냐? 정서적 가치란 일단 나의 감정을 항상 행복하게끔 즐겁게끔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정서적 가치라는 거야. 그 정서적 가치를 누가 제공해야 돼? 네가 제공해야 된다 이거야. 까놓고 얘기하면 나 기쁘게 맨날 만들어줘. 내가 화내면 날 달래주고 내가 안 기쁠 때는 날 기쁘게 하고 내가 불행함을 느낄 때는 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끔 네가 만들어내야 돼. 이거란 말이야. 이게 정서적 가치, 칭슈价值. 근데 이거를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갈망한단 말이야. 일단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 그걸 제공하는 반면에 정서적 가치는 이제 서로에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감정적 가치는요 그 누구도 당신한테 줄 의무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신비 상태인 거야. 내가 어떻게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감이 정해지는 거고 내 기쁨이 정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달래준다고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그런 사람 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직 정서적 독립도 안 돼 있는 사람, 성인이 아니야.
네가 어릴 때 애기일 때나 네가 울 때나 아플 때나 내가 달래주지. 성인이 됐는데도 그 정서적 가치, 감정적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갈망을 해?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 징슈자를, 정서적 가치를 서로한테서 갈망한다 이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당신한테 제일 가까웠던 건 가족 아니야. 그럼 부모님이잖아. 그 부모님이 당신한테 정서적 가치, 즉 감정 가치를 당신한테 채워줬어요? 부모님도 못 채워주는 거를 왜 평생 모르고 살던 남한테 그걸 요구하냐고. 그럼 말이 안 되거든? 하지만 중국에서는 서로에게 정서적 가치를 갈망하는 시대에, 남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다 정해줬는데 정서적 가치는 네가 나한테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남자는 여자한테 원합니다. 여자는 뭐냐? 여자는 내가 여자니까 당연히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정서적 가치까지 나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갈망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 채워줘요.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는 계속 불만이 생기면서 계속 대립이 되면서 벽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결혼 생활 실태입니다. 이혼율이 올라가는 실태.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다 마음 한켠에 외로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건 남이 아니야.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면서 내가 마음 컨트롤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었어요. 하루 만에. 와, 나 오늘 100만 원이나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쁜 거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맨날 1000만 원, 1억을 벌던 애인데 오늘 100만 원을 벌었어. 아씨, 1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잖아. 말 그대로 자기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맨날 1000만 원, 1억을 벌던 사람도 갑자기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떨어졌지만 그 사람이 그래, 이런 날도 있지.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어. 그동안 나 하루에 1000만 원씩 1억씩 벌었는데 이런 날도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별로 타격이 없어. 계속 기뻐.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불행함과 나의 공허함을 딴 사람이 채워주길 위해서 그걸 딴 사람한테 갈망한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계속 나 지금 이렇게 공허한데, 나 지금 이렇게 삐져있고, 나 지금 오늘 기쁘지 않은데, 나 오늘 되게 다크하고 부정적인데 슬픈데 너 왜 날 이걸 안 채워줘? 아무도 못 채워줘요. 그걸 계속 딴 사람한테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커져요. 왜? 그 사람은 당신을 절대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서로에게 정서적 가치를 갈망하고 있으니 이혼율도 높아진다. 이거를 모르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의 동반자가, 그게 남편이든 와이프든, 당신을 무조건 매일 행복하게 해주고 기뻐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남자와 여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 헤어질 일 없어. 실망할 일도 없고.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그런 이혼기 이혼 이런 관련된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인가? 지금도 이혼 엄청 해요. 지금 중국은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근데 한국은 약간 좀 정점 찍고 나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더 이혼할 사람이 남았어? 할 사람들 다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은 불륜이 문제라고요? 한국은 보통 5년을 못 버틴다고요? 왜일까?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결혼하면 전 진짜 죽을 때까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100발 됐을 때까지도 이렇게 손잡고 그냥 공원을 걷고 싶은 그런 커플이 되고 싶거든요. 정말로 난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손잡고 다니면서 자식들 다 잘 커 있고 손자 손녀들 손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로망이 있거든. 현재 손잡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불륜이 대부분이라. 뭔 소리야. 하긴 황혼 이혼도 지금 이거 황혼 이혼이라고도 있죠, 한국에서는. 그죠? 나 그거 너무 슬픈 것 같아. 졸혼, 그렇지. 씁쓸합니다. 졸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별거 하는 노부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년까지 왔는데 왜 별거를 하지? 아무튼 오늘은 중국의 터무니없는 회사의 결혼 강요와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이혼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